안녕하세요. 디지털 헬퍼 구쌤입니다. 비트코인이 2023년 12월 기준 6천만원대까지 가격이 복귀했는데요. 내년 초 비트코인이 현물 ETF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면서 최근 또다시 가격이 급상승하는 바람에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처음부터 이렇게 비쌌던 건 아니었어요. 초창기에는 1만 비트코인으로 피자 2판을 살 수 있는 정도였던 것이 2017년 말에는 2천만 원에 도달, 엄청난 코인 열풍을 불러일으켰죠. 계속 오를 것만 같았던 비트코인 가격이 2018년 말에는 400만 원까지 폭락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시 큰 상승을 보이면서 2020년 말에는 3천만 원, 2021년 4월에는 약 8천만 원까지 도달하는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비트코인이 3억까지 간다는 말이 온 동네방네 돌기 시작하였고, 너도 나도 코인 투자에 탑승하던 찰나 2022년 11월 2천만 원대로 다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이랬던 비트코인이 최근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하면서 2023년 12월 현재 다시 6천만 원대로 복귀하였습니다. 현재 이렇게 오르게 된 여러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를 꼽자면 비트코인이 현물 ETF로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장의 기대인데요. 현물 ETF가 뭔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 쉽게 말해 현실에 있는 가치 있는 자산을 하나의 바스켓에 묶어 거래소에 거래가 가능한 투자 상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현물은 현재 시점에서 즉시 수요와 공급에 의한 거래가 결정되는 것을 말해요. 쉽게 말해 비트코인을 마치 금과 같이 실제 존재하는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정해 이를 펀드 상품으로 만들고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이와 더불어 내년인 2024년 미국 대선, 금리 인하 등 호재들이 겹치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탄력을 주고 있다고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말은 너무 많이 들어봐서 알겠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되기에 가치가 있을까요? 기존 우리가 사용하는 현실 화폐는 사람들의 신뢰를 주기 위한 보관과 검증 기능을 중앙은행에서 담당했다면, 가상화폐는 이러한 기능들을 블록체인 기술로 대체한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모든 거래는 블록체인에 기록됩니다. 블록체인은 연속적인 블록들로 구성되고 각 블록에는 여러 거래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변조가 불가능하며 네트워크 참여자들에 의해 검증되기 때문에 중앙은행과 같은 통제기관이 없어도 상호간 신뢰를 할 수 있게 되어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한들 디지털 쪼가리가 6천만원, 7천만원이나 한다는 것이 참 의아하기도 한데요. 과거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가장 비싼 튤립 알뿌리 가격이 지금 돈으로 환산해서 약 3천만원에 육박했던 적이 있었을 정도로 튤립을 이용해 돈을 벌고자 했던 네덜란드인들의 욕망이 대단했다는 증거죠. 경제학적 관점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기술적으로 어떤 신뢰라든지 무형의 가치를 갖는다 하더라도 실제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 크고 작은 투자 세력이나 돈을 벌고자 하는 개인의 욕망 등이 합쳐진 도박판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남미의 엘살바도르라는 나라는 법정 화폐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보도된 사건에 따르면 해외 원정 도박을 위한 불법 송금업체에서 암호화폐를 받고 도박 자금을 환전해 주다가 사법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있듯이, 범죄와 불법이 만연한 암시장에서도 비트코인을 비롯하여 다양한 가상화폐를 활용한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22년 중반에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로 인해 수많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게 되었던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돈에 대한 욕망은 크든 작든 있다고 여겨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다면 베팅을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겠죠. 비트코인 이외의 다른 코인들, 일명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가상화폐들은 가격 변동 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이론적으로는 단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 예시가 루나와 테라였고 지금 현재도 새로 생겨나서 거래소에 신규로 상장하고 또는 사라지는 가상화폐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코인 투자는 전부 다 투기성이 짙으니 절대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산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요. 저 같은 경우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금, 은, 해외 ETF, 국내 ETF, 달러 등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투자가 되어 있고 어떤 품목의 가격이 오르면 어떤 품목은 반드시 가격이 내리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고 거품이 낀 가격에 판매를 한다면 적든 크든 지속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 곳에 몰빵하게 되면 급격한 시장 변동에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되고 시장 상황을 냉철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뇌동매매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손절에 손절을 거듭하다 보면 손해가 눈덩이처럼 쌓이게 됩니다. 특히 가상화폐나 주식과 같은 거래를 할 때에는 손절가를 정하고 칼같이 손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손절을 터득하지 못하면 언젠간 큰 손실을 맞게 되거나 당장은 벌어도 언젠가는 다시 시장에 뺏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내가 가진 자산 중 투자 비중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 잃어도 내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가 가장 이상적이겠죠. 투자금을 약간 더 보탠다고 하면 담배 피우고 술 먹고 하는 자신의 향락과 명품 시계를 산다든지 하는 사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약해서 투자 비용을 추가하는 정도가 상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투자 시장을 볼 때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는 마음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금융 거래 시장의 경우 다른 현물, 주식 등과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가격이 변화하므로 단기적인 변동이나 이슈, 주변 지인들로부터 한간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뇌동매매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더불어 시장 연구 및 분석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연구 분석이라는 것이 꼭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관심 있게 보는 시장에 대한 동향 체크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면 수동적으로 누군가가 써놓은 글이나 기사만 읽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본다든지 시장별 상관관계를 통해 스스로 시나리오를 구상해 봄으로써 향후 시장 방향을 예측하는데 조금 더 발전적인 자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헬퍼 굿쌤입니다.